암호화폐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권장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논리를 펼치고 있고,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는 사람은 또 나름의 근거로 맞섭니다. 양쪽 얘기를 잘 들어보면 또 둘 다 맞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얘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워킹메이트 여러분, 머니워커입니다. 1989년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이듬해 10월 3일 동독과 서독은 드디어 통일을 이뤄냈죠. 장벽의 붕괴는 공산주의 체제의 종말과 인류 최후의 정부 형태로 자유민주주의가 보편화된 사건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는 베를린 장벽의 잔재에 각국의 예술가들이 그려낸 작품으로 채워져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오래된 야외 갤러리입니다. 오늘의 산책 주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입니다. 요즘 안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죠. 근데 알고 하는 사람은 더 찾아보기 힘드네요. 암호화폐의 역사가 어떻고 구조가 어떻고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건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것만 다뤄보죠. 이게 실제 상용화 될 수 있는지와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에 집중해 볼게요. 시작은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쓰고 있는 화폐가 뭔지부터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암호화폐가 진짜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물물 교환을 통해 서로 필요한 걸 얻었죠. 내가 어부인데 돼지가 필요하면 물고기 100마리와 돼지 1마리를 교환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부인 내가 물고기를 돼지와 교환하고 싶어도 돼지 사육자가 물고기를 원하지 않으면 교환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이 서로 간의 니즈가 맞는 사람을 시장 안에서 찾아내기가 겁나 어려웠고, 교환 수단 자체가 크고 무겁다 보니 거래도 번거로웠죠. 그러다 보니 여러 변화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의 화폐가 나오게 된 거죠. 화폐는 필수적으로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단단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 척도 기능이 탑재되어야 하고 교환도 용이해야 됩니다. 이게 화폐의 본질적 요소이고, 이게 없으면 화폐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암호화폐를 보죠. 가격 변동성이 겁나 크기 때문에 가치 척도의 기능을 할 수가 없죠. 그럼 당연히 교환도 안 되겠죠. 오늘 100원이었던 코인이 내일 50원이 될 수도 있는데 누가 이걸 받겠어요? 반대로 오늘의 100원이 내일의 200원이 될 수도 있는데 누가 이걸 또 쓰겠어요? 그래서 교환 자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페이팔 같은 일부 플랫폼들이 암호화폐를 통해 매매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코인 가격은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결제 시점의 가격을 기준 삼겠다고도 얘기했죠. 근데 내일이면 폭등할지 폭락할지도 모르는 코인으로 과연 어느 누가 안정감 있게 가치를 교환할 수 있을까요? 안정감이 없다는 건 상용화나 일반화가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페이팔이 이런 걸 모를까요? 실제 사용보다는 이슈몰이로 기업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 모든 언론에서 다뤄주면서 회사를 홍보해 주잖아요. 엄청난 가변성 있는 화폐로는 교환이 가능한 시장과 구조를 만들어줘도 참여자가 많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지금도 화폐가 아니고 앞으로도 화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가변성이 없어지고 가치 척도 기능을 탑재해서 누구나 신뢰할 수 있기 전까지는요. 만약 그렇게 되면 안정성이 생기는 거고, 지금처럼 코인으로 벼락거지나 벼락부자가 탄생하는 구조도 당연히 나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암호화폐로 돈은 벌 수 있을까요? 결론은 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운으로 법니다. 암호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고 내리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암호화폐 보고서를 내는 증권사들은 있지만 가격 전망은 안 합니다.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갖다가 쓸만한 근거가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 좋고 운빨 있는 소수의 누군가는 실제 돈을 법니다.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도박판에 앉아 게임을 해도 누군가는 돈을 벌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벌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아주 잘하면 디지털금 같은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자산은 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암호화폐가 디지털금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신뢰에 있습니다. 금은 왜 비쌀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신뢰하니까요. 지구가 망해도 금의 가치는 지켜질 수 있겠다는 단단한 신뢰가 생각의 밑바탕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핵심은 모두의 신뢰입니다. 전 세계 인류가 비트코인을 현실의 금같이 단단하게 생각하는 그날이 온다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같은 자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블록체인 소스가 공개돼서 아무나 새로 이름만 만들면 코인 발행이 가능하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개인이 비트코인을 팔고 나가면 가치가 추락하는 걸 봤을 때 이 신뢰란 걸 현재까지는 주기 어려워 보입니다. 신뢰라는 말 자체가 가변성이 적고 안정성이 높은 걸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만약 코인에 투자하려면 어떤 코인이 이 신뢰를 최고로 많이 줄 수 있을까? 이거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상화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디지털 화폐로 나가는 시대적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공식 기록과 거래로 확장돼서 사용될 거고,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CBDC로 종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전 세계 66개 중앙은행 중 80%가 CBDC 개발 진행 중이고 한국은행 역시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면 뭐가 다를까요?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줄 수 있고 그 결과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권력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신뢰의 밑바탕에는 믿고 기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하고 전 그 뭔가가 바로 권력을 가진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들 그 기술은 다른 새로운 기술로 깨지는 거고 신뢰는 인간의 다른 얘기입니다. 전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도박판에서 돈을 딸 수도 있지만 도박판에 앉지 않는 것이 제일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서요. 오히려 평가할 근거가 있고 내재 가치가 있는 자산들이 널려 있잖아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잘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코인이 실물이 아닌 개념적 가치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인덱스 펀드나 환율 같은 개념적인 투자 대상도 많잖아요. 주가도 코인처럼 가변성이 있지만 밸류에이션이라는 모두의 공감대가 있고 인덱스는 준거 그룹이 있습니다. 결국 암호화폐는 내 돈을 태우기엔 신뢰 기반이 약하다는 결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산책이 의미 있었다면 다음에도 함께 하시죠. 그럼 이만.